전산회계 2급 최신 기출 문제풀이 제43회 실기편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 제시되고요. 사업 등록, 회사 등록 메뉴 수정하라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자, 틀린 거 봅시다. 호수문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1번 처음 상호부터 틀렸네요. 호수문구, 명품문구가 아니고 호수문구 치면 되고요. 자, 제7기점 우리 책에서는 제6기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에서는 제7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 우리 회사 기수 변경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출제 범위에서 벗어나고요. 우리 이 부분 한 기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무시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자명 볼까요? 대표자명 김지수 맞고 주민번호 맞고요. 주소 맞고 업태 볼까요? 도소매 문구 맞고요. 개업 연월일까지 맞고, 자, 세무서 금정세무서 맞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 맞았나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렸었네요. 이 부분을 확인 못했네. 자, 6, 2, 1, 2, 3, 그리고 3, 4, 5, 6, 7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자, 모두 완료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정이 완료되었으면은 이쪽에 종료 버튼을 누르고 문제 닫으면 1번 완료되었습니다. 문제 2번 볼까요? 자, 재무상태표 나오네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열어봅시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열고요. 자, 오른쪽 왼쪽 비교해가면서 틀린 부분 맞춰보자는 겁니다. 봅시다. 자, 왼쪽에 뭐가, 자, 현금 맞고, 당좌예금 맞고,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맞고요. 외상매출금 7, 5 맞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성충당금 323만 원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 이쪽에서 F2 키 누르고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109가 없다는 거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323만 원. 32300.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받으러움 상품 촬영 운반구 감가상 누계. 자, 일단 개가 맞네요. 차변개가 106 490. 그럼 차변한 게 맞다. 그럼 차변을 맞는 것 같고, 대변 봅시다. 대변에서 외상매입금, 지급원, 미지급금, 예수금, 단기차입금, 미지급 비용, 장기차입금까지 맞고, 자본금이 틀렸네요. 자본금이 55가 아니고 58749000원. 그러면 대차 차익이 0이다. 그럼 일단 맞게 입력되었나 보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료 버튼 누르고 닫아주고, 그러면 문제 2번 완료. 문제 3번 첫 번째 호수문구는 싱싱택배와 1년 계약 배송료 월말 일괄 지급한대요. 상품을 배송하기로 하였다. 다음을 운반비 계정에 적요 등록하시오. 어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어야 되겠네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어서 그 운반비 계정을 찾으라는 겁니다. 운반비 계정 여러 개 있지만 우리 800번대 코드 찾을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 왼쪽에 있는 판매 관리비를 클릭하면 판매 관리비가 쭉 뜨는데 여기서 운반비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824번 여기 바로 찾았고요. 자, 여기서 적요 중에서 대체 적요 4번에 택배비 미지급이라고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 현금 적요 말고 대체 적요 4번에 택배비 미지급이라고 우리가 적요 등록하자라는 택배비 미지급 맞나요? 네, 택배비 미지급. 자, 그러면 입력하면 종료 버튼 누르고 닫아주면은 완료됐다. 그러면 2번 두 번째 문항입니다. 호수문구의 전기분 기말 채권과 기말 채무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추가 입력하시오. 어떤 메뉴? 거래처 등록, 계정가입법 적요 등록,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중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틀린 부분 수정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외상 매출금에 대한, 그렇죠.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봅시다. 이 중에서 하나상사 65만 원 맞고요. 제일상사 360만 원 맞는데 3위상사가 빠졌다, 그죠? 3위상사 얼마입니까? 331001. 그리고 차액이 0이다. 그럼 맞게 입력했나 보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고요. 외상 매입금 봅시다. 외상 매입금 봅시다. 외상 매입금 현재 주식회사 강상만 돼 있는데 어떻게 두 개가 더 있었네요. 두 개가. 강상 190만 원. 그리고 동신상사 얼마입니까? 93만 원. 93만 원. 그리고 세일상사 얼마입니까? 9970 그러면 차액이 0이다. 그러면 맞게 입력했나 보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3번까지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종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 4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1번 7월 9일 제일문구에서 아동용 문구 50만 원 매입하고 대금은 소유하고 있던 산미상사 발행의 약속은 배서 양도하였다. 어떤 거 묻는다? 어음의 배서 양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으러음이라는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을 왼쪽 오른쪽으로 대변으로 보내주는 게 배서 양도라는 겁니다. 자, 7월 9일 분계. 7월 9일 분계에서 일단 받으러움, 산미상사에 대한 받으러움을 없애준다. 4번 대변 받으러움 어디? 산미상사에 대한 받으러움 얼마요? 얼마? 5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뭐가 와야 됩니까? 문구를 매입했답니다. 아동용 문구를 매입했다. 어떻게? 우리가 문구회사죠. 문구회사니까 상품을 매입한 겁니다. 상품을 매입했다. 그러면 어떻게? 차변에 상품 입력하면 되겠다.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1번 완료. 자, 2번 7월 11일에 6월 30일 매출 계약한 가나상사에 상품 200만 원을 매출하고 계약금을 차감한 대금 중 8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 같습니다. 어떻게 그 상품을 매출했는데, 즉 매출을 인식하는데 계약금으로 받았던 선급금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선급금만큼 제외하고 뭐 현금 또는 외상 매출금을 인식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6월 30일자 선급금 분계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6월 30일자 선급금 분계 어떻게? 선수금 분계죠. 선수금. 먼저 계약금으로 받은 거니까 선수금 되겠죠. 부채죠. 그죠? 계약금 쪽으로 저쪽에서 상대방 거래처에서 줬으니까 우리가 받았지만 돈은 들어왔지만 부채라는 겁니다. 선수금. 자, 가나상사에서 받은 선수금 얼마였습니까? 50만 원이었다 겁니다. 그럼 50만 원만큼은 차감 먼저 하자는 겁니다. 몇 월 분계요? 7월 11일. 7월 11일. 자, 일단 대변 선수금으로 되어 있던 걸 일단 차변을 보내야 되겠지. 선수금 가나상사에서 받았던 선수금을 50만 원이니까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자, 일단 대변에 매출 얼마 인식해야 됩니까? 매출 401번 상품 매출을 얼마 인식해야 됩니까? 얼마? 200만 원 매출했대요. 200만 원. 자, 20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얼마? 대금을 얼마 받았다고요? 8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80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 3번 현금 80만 원. 그리고 8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외상 매출금. 누구에 대한? 가나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70만 원은 플러그로 바로 뜨니까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 완료. 3번 봅시다. 남포문구에 다음과 같이 상품을 매출했답니다. 어떻게? 현금 매출, 외상 매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매출에 대한 단순 분계라는 겁니다. 봅시다. 7월 12일 매출에 대한 분계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봅시다. 대변에 상품 매출 인식하면 되겠죠. 4번 얼마요? 자, 얼마입니까? 토탈 금액이
합판 금액 노트와 앨범 이렇게 판매했는데 금액이 얼마라고? 24만 원씩 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24만 원. 그리고 그 중에서 대가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현금으로 10만 원. 현금으로 10만 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누구에 대해서 팔았습니까? 남포문구랍니다. 남포문구에 대해서 14만 원씩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3번까지 완료. 자, 4번. 7월 13일 현금 출납장 잔액보다 실제 현금이 5만 원 부족하다. 자, 장부 금액보다 실제 금고에 있는 금액이 부족하다. 그럼 일단은 장부에 있는 5만 원을 차변에 있는 현금을 대변으로 보내야 되겠지. 일단 5만 원이 사라졌으니까. 그죠? 그럼 일단 7월 상대방 계정 과목 뭘 묻는다고요? 임시 계정 과목인 현금 과부족 계정. 그걸 현금 과부족 계정 아는지 묻고 싶었다는 겁니다. 7월 13일. 자, 일단 차변에 있는 현금이 부족해졌으니까 현금을 떨어버리자. 5만 원만큼 없어졌다 지금. 정체 모르게 없어졌다. 대신 차변에 어떻게 임시 계정 과목인 현금 과부족 계정을 적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분계 완료. 5번 7월 28일 거래처 하나상사에서 받은 약속금 1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당자예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말은 되게 긴데요. 우리 약속금 만기돼서 들어왔다고요. 당자예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 우리가 차변으로 기록되어 있는 받으럼을 대변으로 없애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7월 28일 대변 받을엄 누구한테 받을? 하나상사에 대한 받을엄 얼마요? 얼마? 100만 원. 100만 원이 어떻게 차변으로 들어왔다고? 자산으로 들어왔다고. 뭘로? 당좌예금으로 들어왔다고요. 100만 원. 자, 거래처 하나상사 해도 상관없지만 지우는 게 더 깔끔하겠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자, 몇 번인가? 5번 분계 완료됐다는 겁니다. 자, 8월 1일 2010 상사의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300만 원은 2010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우리가 2010 상사의 상품을 외상으로 산 게 있나 봐요. 그게 우리가 출돈하고 이렇게 상계시키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외상 매출금을 인식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일단 8월 1일 분계. 대변에 일단 매출 인식해야 되겠죠. 상품 매출 401번을 얼마? 500만 원 인식하자라는 겁니다. 수익을 인식하자. 변함없는데 특이한 점은 우리가 저 거래처에 줘야 할 돈 외상 매입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일단 먼저 상계시키고 나머지만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3번 외상 매입금 우리가 줘야 될 부채를 일단 없애고 싶다고. 어디에 대한? 2010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당신들한테 줄 돈을 이제 안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300만 원인가요? 300만 원을 먼저.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외상 매출금. 나중에 다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다오 어디? 2010 상사. 자, 2010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이렇게 인식하면 몇 번 분계였나요? 6번 분계 완료되었던 겁니다. 7번 분계 거래처 학사문고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어떻게? 현금 대여해 줬다. 금전 소비 대차라는 어려운 용어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단기 대여금 10개월 후니까 단기 대여금. 여기서 장기 구분하는 건 어떻게? 결산일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1년 이전인지 이후인지 따진다는 겁니다. 현재 8월 22일 이후로부터 10개월이니까 12월 31일로 따지면 당연히 12개월 아니죠. 그죠?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라는 겁니다. 8월 22일 차변에 단기 대여금 클릭하고 어디? 학사문고 금액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래요. 200만 원 인식하고 대신 현금을 지금 줬다는 거죠. 4번 현금. 자, 여기서 거래처 이제
하기 싫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엔터키 치면서 엔터키 치면 이제 따라 복사가 되니까 자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엔터키 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화살표 오른쪽으로 화살표 누르면 바로 복사되지 않고 넘어가게 되겠죠. 어쨌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금액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7번 완료. 8번 자 업무차 출장한 사원의 출장 여비로 지급하였던 15만 원에 대해서 교통비 7만 5천 원, 숙박비, 재경비 이런 거 정산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대요. 15만 원 줬는데 그보다 더 많이 썼나 봐.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더 줬답니다. 자, 그 분계 봅시다. 7월 25일 뭐 굳이 안 보고 바로 분계해도 되겠는데요. 7월 25일 한번 보자고요. 7월 25일 어떤 분계가 있었는지. 자, 봅시다. 가지급금으로 출장여비로 15만 원 줬나 봐. 뭐 거래처는 따로 입력을 안 했나 봅니다. 최근에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 직원 이름으로 거래처를 입력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요새는 조금 거래처 입력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거래처 입력 없이 그냥 가지급금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8월 24일 어떻게 15만 원 가지급금으로 차변으로 기록했던 가지급금을 일단 없애야 되겠지. 이제 정식 계정 과목으로 넣어야 되니까 옮겨야 되니까 대변을 옮기자는 겁니다. 4번 대변 그리고 가지급금 얼마요? 15만 원 놓고 대신 차변에 이제 정식 계정 과목 뭐 여비 교통비 800번대 코드인 여비 교통비를 넣고 금액 얼마였습니까? 아까 주어졌는데요. 7만 5천 원 교통비, 숙박비, 그리고 기타 재경비 다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7만 5천 원, 5만 원, 4만 원. 7만 5천 원 플러스 5만 원 플러스 4만 원. 16만 5천 원입니다. 16만 5천 원. 16만 5천 원. 16만 5천 원. 그리고 그럼 얼마? 우리가 15만 원 줬는데 16만 5천 원 쓰니까 15,000원 더 줘야 되겠네요. 자, 차액이 어떻게? 플러스니까 어떻게? 차변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변 쪽에 더 인식하자고 봐도 되겠네요. 대변에. 자, 즉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15,000원 더 줬다는 겁니다. 직원한테 15,000원. 이렇게 하면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자, 8번 분계까지 완료됐고요. 문제 5번. 오류 수정 문제 봅시다. 3월 23일 분계 볼까요? 3월 23일. 3일 분계. 자, 이렇게 현재 입금, 상품 매출 단순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체를 보니까 3월 23일 입금액은 상품 매출에 대한 입금액이 아니라 금일 상사 외상 매출금에 대한 회수 금액이다. 자, 여기서는 그때 상품을 3월 23일 상품 매출하면서 현금이 바로 들어온 걸로 기록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매출은 사실 그 전에 있었고 외상으로 옛날에 팔았었는데 외상 대금에 대해서 들어온 거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수정하기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게 제일 빠르다는 겁니다. 기존 거 놔두고 새로 이걸 보면서 금액만 확인하면서 새로 입력하자고. 일단 뭐 차변으로 뭐 현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3번. 물론 현금이 얼마 들어왔다고요? 100만 원 들어왔다고요. 자, 들어온 건 맞는데 이게 매출이 아니고 대비 놓을 게 외상 매출금을 없애주면 된다고. 외상 매출금. 누구에 대한 외상 매출금요? 금일 상사에 대한. 금일 상사. 자, 봅시다. 금일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은 회수된 거였다. 이렇게 분계가 맞는 거고 기존 거는 틀렸으니까 깔끔하게 그냥 지워버리죠. 지워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자, 1번 완료됐고 2번 두 번째 봅시다. 9월 11일 봅시다. 9월 11일 분계. 9월 11일. 자, 잡손실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체를 보니까 잡손실로 처리된 것은 한빛은행의 당좌 발행 수표 수수료 2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것을 확인되었다. 즉 잡손실로 인식할 게 아니라 뭐 수수료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죠?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자, 그러면 수수료 비용. 자, 수수료 비용 831번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 넣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2만 원. 이렇게 고치면 자, 두 번째 반응도 완료됐다는 겁니다. 자, 오류 수정 문제 끝났고요. 문제 6번 결산 분계 보자는 겁니다. 우리 10가지
기말 수정 붕괴 중에서 이번엔 4가지 뭐가 출제되었을까? 항상 고만고만한 것들이 출제되는데 이번엔 봅시다. 어떤지 봅시다. 1번 마찬가지. 첫 번째 화재보험에 대한 화재보험료의 기간 미경과액 10만 원 너무 쉽게 주어졌다. 그죠? 뭐 1년치 보험료를 다 냈는데 그중에서 뭐 10만 원만큼은 아직 기간이 미경과 있대.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계산돼 있으니까 좀 줄이라고. 12월 31일자로. 대신 차변을 먼저 지급한 자산을 인식하라는 거죠. 3번 선급비용 얼마요? 1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비용을 인식한 것 중에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이자고. 대변으로. 뭘로? 보험료 여러 개 중에서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보험료 821번 선택해서 10만 원 넣으면 되겠다. 자, 1번 완료. 그리고 2번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 즉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잔액에 대해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전형적인 문제로 또 출제되었네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 봅시다.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자, 볼까요? 자, 외상 매출금 얼마였습니까? 이 47280이고요. 그에 대한 대손 충당금 3230이고 받으러움은 64160이고 그에 대한 대손 충당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잔액에 대해서 1%만큼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보충법으로 설정해보자. 47280에 대한 1%는 어떻게 됩니까? 4722,800 되겠고요.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게 3230000이니까 추가로 얼마를 하면 되나요? 4722,800 마이너스 3230은 1492800원만큼 추가로 설정하면 되고 받으러면 어떻게 됩니까? 642600원만큼 설정하고 싶은데 설정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642600만큼 그냥 새로 설정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금액을 시험지에 살짝 적어놓고요. 자,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봅시다.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봅시다. 일반전표 입력. 자, 대변 먼저 입력할까요? 4번 대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자, 적어놓은 숫자 적읍시다. 어떻게? 1492800. 그리고 대변 마찬가지로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적어놓은 금액 적읍시다. 시험지에 적어놓은 금액 600원만큼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이 대변 금액 두 개 합한 금액을 대손 삼각비 2135400 그대로 입력하면 완료된다. 자, 그리고 확인해 봅시다. 조회 확인해 보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만큼 4722,800 맞고요. 64200에 대해서 642600 그러면 1%씩 맞다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문제 3번 당기분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강과상비 60만원, 비품에 대한 강과상비 40만원.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에 출제됐네요. 자, 12월 30일자 대변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 봅시다. 다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요? 얼마입니까? 비품에 대한 거는 40만원. 그리고 비품 위에 앞에 거는 차량 운반구. 대변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이 60만원. 그리고 대변금의 합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라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818번을 인식하면 된다. 그럼 이렇게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문제 4번 기말 상품 재고액은 650만원. 전형적인 문제 또 출제됐네요. 자, 상품 재고가 얼마였습니까? 현재 남아있는 상품이라는 총계정 원장의 차변에 집계되어 있는 금액이 165,220,000이라는 지금 집계되어 있는데 사실은 창고에 남아있는 금액이 650이니까 165,220에서 이거 뺀 금액만큼
차변에서 대변으로 보내고 대신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를 인식하자는 겁니다. 금액 얼마요? 이 두 금액 빼보면은 158720000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 4번 상품을 제끼고 158720 만큼 줄이고 대신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자 158720000 인식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합계장 시산표에서 조회 클릭하고요. 그러면 상품에 대한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650만원, 650만원 맞다라는 겁니다. 650만원. 그러면 맞게 수정을 했구나, 맞게 결산 분기했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7번 조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합계장 시산표 우선 닫고요. 닫고 새 마음으로 풀어봅시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 중 외상 매출 건수는 몇 건인가 봅시다. 총 계정 원장 찾아보면 되겠다. 그죠? 계정 과목에 대한 변동액 이런 거 묻고 싶다는 거죠. 변동액에 대한 계정 과목에 대한 변동액 모르니까 총 계정 원장 열어서요. 3월 달인가요? 3월 달.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대해서 3월 31일. 자, 요건 3월 1일이고요. 3월 31일까지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 그리고 108 외상 매출금에 대한 외상 매출 건수로 하면 뭐 외상 매출금이 차변으로 기록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 금액일 텐데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건수를 묻는 거니까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자세한 내용이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차변으로 지금 몇 건? 한 건, 두 건, 세 건. 세 건이었구나. 우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금일상사, 수락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이 있었다. 그죠? 세 건. 그러면 답은 세 건 하면 맞겠다. 2번 1, 4분기 즉 1월부터 3월까지 현금으로 지출되는 접대비 일정 기간 동안에 현금 지출액 또는 계정 과목 증감액 뭐 일정 기간의 키워드 뭐 일개표, 월개표 열면 된다. 일개표, 월개표. 자, 봅시다. 3월달 뭐 1월부터 3월이라고 했으니까 월계로 하는 게 더 뭐 편할 수도 있겠다. 1월부터 3월. 그래서 현금으로 지출된 접대비가 어디 있습니까? 판매관리비에 있는 접대비 중에서 자, 여기 대책이 없어서 이 금액이 똑같겠네요. 어쨌든 현금으로 지출된 접대비 현금 그죠? 현금으로 된 접대비 3248 324만 8천원 답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답 완료. 3번 1월부터 12월 중 급여 지출이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은 가장 많은 달 계정 과목의 증감액에 대해서 쭉 보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달 작은 달 뭐 총계정 원장이라는 겁니다. 계정 과목에 대한 증감액 계정 과목에 대한 잔액 증가액 감소액 묻고 있다 그러면 뭐 총계정 원장 급여 지출액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하고요. 급여 봅시다. 급여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800번대 급여 800번대 급여 그리고 801인가요? 801. 자, 쭉 나와 있는데 월별 차변이겠죠. 비용이니까 차변으로 기록되는데 어느 달이 제일 많습니까? 봅시다. 금액을 보니까 뭐 3월 달이 제일 많네요. 3월 달이 그죠? 자, 1월부터 12월 중 3월 달이 제일 많다. 535만 원. 금액을 물었나요? 가장 많은 달 3월 하고 535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 7번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